문제는요. x치수 xy를 넣었을 때 8분의 3파이가 나오고 이제 xy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이 c, xc 뭐라고 했죠? 코시컨트. 어? 코시컨트? 저 그냥 뭐 책이 안 나왔어. 나와요. 뭐야? 얘는요? 시컨트. 코시컨트, 시컨트. 얘는요? 코탄젠트. 오.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네. 이거는 그게 뭔지 알아? 네 여기 밑에 써놨거든요. 코시컨트 제곱 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분의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코탄젠트. 코탄젠트 제곱 g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코탄젠트 g 마이너스 4가 곱했을 때 사인 a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이 등차수열이니까 x라는 수를 y-t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g를 y 플러스 t로 바꾸면 뭐를 y 플러스 y g요 g. 왜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잠시만요. x, y, g가 각각 등차수열이죠. 네. 그랬을 때 이렇게 바꾸면 다 더하면 3y니까 3y는 8분의 3파이가 나와서 y의 값은 8분의 1파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x랑 g를 더했을 때는 8분의 3파이에서 8분의 1파이를 빼니까 4분의 1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할 건데 이 코시컨트는 사인 x분의 1이고 시컨트는 코사인 x분의 1이에요. 네. 그게 정의예요. 그랬을 때 얘를 사인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분의 1로 바꾸고 밑에를 사인 제곱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분의 1로 바꿨습니다. 그랬을 때 양변에 분자랑 분모에 각각 사인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x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에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남고 분모에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얘가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가 1이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나오고 이때 이 수를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꿀 거예요. 그럼 전체 수는 1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제곱 x가 돼서 얘를 바꿔줄 건데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코사인 2x를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사인 x로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삼각함수 덧셈 공식. 저 했던 거군요. 네, 얘를 이 ex를 x 플러스 x로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는 여기 있는 식이랑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이 식이 코사인 2x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사인 2x를 여기 있는 x는 4분의 1파이 마이너스 g잖아요. 네. 그래서 x에 4분의 1파이 마이너스 g를 넣어줄 거예요. 네. 그럼 곱해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죠. 네. 그래서 얘를 지금 코사인 2g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해야 되니까 이 코탄젠트 제곱 g 플러스 1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코탄젠트 제곱 g는 얘를 그 반지름이 1인 원에다 그리면은 y분의 x. 네 y분의 x가 돼서 y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내줬을 때 여기는 1을 y제곱분의 y제곱으로 바꿔주면 여기서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되니까 예. y제곱분의 1이죠? 그럼 옆에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반지름이 1이니까 y제곱분의 y제곱인데 어뢰 1이 되는 수익이 나왔다. 네.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y제곱분의 1이니까 근데 이 코시컨트 제곱치는 이 코시컨트 함수가 y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y분의 1이라고. 네. 왜냐면 이게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잠깐만 뭐라? 그러니까 다시 이 코시컨트 함수가 사인 x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얘를 y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코시컨트 제곱치로 바꿔주고 여기 안에 있는 수는 그대로 써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코시컨트 제곱치로 약분이 돼서 앞에는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코시컨트 제곱치 2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계산을 해주면 얘가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쳤지만 이게 나타내는 바는 코시컨트 제곱치 2분의 1은 얼제곱분의 y제곱이겠죠. 그랬을 때 얘는 얼제곱이 1이니까 y제곱이 돼서 사인 제곱치가 돼요. 그래서 이 수는 결국에는 1-2 곱하기 사인 제곱치가 되겠죠. 그렇네. 그래서 얘를 이 형태가 여기에도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얘가 이수였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여기 괄호 안에를 코사인 2G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2G가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건 이제 둘 곱한 수죠. 뭐하고 하는? 이거 둘 곱한 거를 이렇게 나타내서 A를 구해야 되니까 둘 곱하면 2 코사인 2G 곱하기 사인 2G인데 여기서 사인 사지라는 수는 사지를 2G 플러스 2G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덧셈 공식을 써서 사인 2G 곱하기 코사인 2G 플러스 코사인 2G 곱하기 사인 2G로 바꿔서 이 수는 결국에는 2 곱하기 사인 2G 곱하기 코사인 2G가 되죠. 네. 근데 이게 얘랑 같잖아요, 형태가. 네. 그래서 이 수를 사인 4G로 바꿔서 A 값이 4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게 왜 사인 사지라고? 그러니까 사인 4G를 각의 변환을 덧셈 공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엔 얘니까 지금 구하는 게 얘랑 얘 곱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A의 값이 4다. 그러네. x가 바뀌는 x 플러스 y 플러스 g x, y, g가 승차수열 순서에 있대요. 이때 얘는 3개 가면 4분의 3파이라고 합니다. 이때 코시컨트 제곱 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분의 코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코탄젠트 제곱 g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코시컨트 제곱 g 마이너스 4를 사인 a 곱하기 g로 적어할 때 a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공찰이라고 하면 x는 x를 y-d라고 써가지고 g를 y 플러스 d라고 바꿔주면은 3y가 나와서 3y는 8분의 3파이니까 y는 8분의 1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이 식에서 빼주면 x 플러스 g는 4분의 1 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시컨트 x가 사인 x분의 1이니까 그리고 시컨트 x가 코사인 x분의 1 이거 코탄젠트 이거 코탄젠트 g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분모랑 분자에다가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분모가 1이 됩니다. 그쪽에 나오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x를 1 사인 제곱 x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찍 나오고요. 이 값은 결국 코사인 2x인데 코사인 x 플러스 x라고 바꿔서 정확한 수의 덕셈 공식의 대입을 꼴로 바꿔주면은 이 값은 코사인 그런데 이건 왜 한 거예요? 그거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그걸 바꾼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사인 x가 그 값이 코사인 x니까 네. 걔를 저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건 쓴 거예요. 마지막에 썼어요?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써서 저게 코사인 x랑 같다는 걸 밝힌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바꿔야 되잖아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저기 써있잖아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그거 제곱. 네. 그러네. 네. 그래서 사인 x가 나왔고요. 사인 2 곱하기 x 자리에다가 3분의 8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거 곱해지면 이렇게 사가 나오는데 얘는 사인을 바꿔줬어요. 사인 2를 바꿔줬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하나 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이 분자를 1로 묶어주고 지금 코탄젠트 제거 G 플러스 1을 지금 코탄젠트가 y분의 x니까 이 값은 y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1이가 있네요. 그러면 y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y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지름 1인 1에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y 제곱은 y 제곱분의 1이니까 y분의 1은 y분의 1이 코시컨트의 G랑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이 결국 코시컨트 제곱 G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2로 묶어줬고요. 여기서는 코시컨트 제곱 G는 얘는 R제곱분의 Y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반지름이 1이라는 걸 대입을 해주면 Y제곱이 되고 Y제곱은 결국 사인 제곱 G가 돼서 1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G 사인 제곱 G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수는 또 코사인 2G로 바뀌어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하면 되겠네요. 얘네 두 개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인 차실과 돼요. 왜냐하면 얘를 사인 2G 플러스 2G로 바꿔가지고 화학함수에서 쓰인 공식을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2 사인 2G 곱하기 코사인 2G로 바뀌어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는 하나는 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3 곱하기 2 m제곱 플러스 1은 m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m제곱 플러스 1이 어떤 수에 이게 완전 제곱수라는 거예요. 이때 양의 정수의 쌍 m,n을 모두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n제곱 마이너스 1, 즉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n은 홀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3에다가 2의 거듭적으로 곱해지잖아요. 그리고 짝수가 되네요. 그러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n이 짝수라면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서 안 되고 n이 홀수이면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되네요. 그래서 n은 홀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을 2k 플러스 1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걸 n의 자리에다 대입을 해주면은 3 곱하기 2의 m제곱은 2k 곱하기 2k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 지금 4가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 얘도 2가 곱해져 있고 여기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면을 4로 나누면은 여기는 이렇게 지수에 마이너스 2가 추가돼요. 그러면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어떤 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두 연속하는 정수의 곱이 양의 정수 자연수의 곱이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2거나 3 곱하기 4가 되어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3 곱하기 4일 때는 m이 4가 돼야겠죠. 그리고 3 곱하기 1일 때는 m이 1이 돼야 돼요. 그때 m의 값은 그때 n의 값은 5,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구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37이 완전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n의 값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m의 제곱이라고 줄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양면에다가 4를 곱하고요. 4를 왜 곱했냐면 이 식에서 이렇게 어떤 제곱으로 표현된 어떤 식을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2n 플러스 3의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줬어요. 그러면은 합차 공식 쓸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쪽을 곱한 게 939가 나와야 돼요. 939는 3에다가 어떤 소스를 곱한 313이라는 소스를 곱한 수예요. 그래서 얘를 각각 A, 얘를 B라고 할게요. A, B는 939가 되어야겠죠. 네. 그럼 얘가 A라는 식에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2n-3 A가 되고요. 이 값이 B라는 식에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2n-3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양변을 더해줬어요. 그러면은 2n은 2분의 -6 -a 플러스 b가 나와서 n은 4분의 -6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a, b가 939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a, b는 1, 939 아니면 3, 313 두 개 거꾸로 뒤집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n이 양의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 지금 a 자리에다 939 대입하면 음수 되겠죠. 누워도. 네. 그렇죠. 939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음수가 무조건 되고 여기다가 a에다 313 대입하고 b에다가 3 대입해도 음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a, b는 1, 939 또는 3, 313이 나와서 a1, b가 939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n은 243이 나오고요. 3, 313을 대입하면 n는 76이 나와서 두 개가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n이 2의 n-1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내가 완전 제곱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m의 제곱이라고 써줬어요. 여기서도 1을 이항을 시켜줘서 m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n-1 곱하기 n 플러스 1을 바뀌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은 1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n이 1이 되면은 이 값이 n이 1이 되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2잖아요. 2는 완전 제곱수가 아니니까 일단 n은 1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n은 2 이상이라는 걸 써줬어요. 그러면은 n이 2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n-1 곱하기 n 플러스 1은 4 이상이라는 식이 나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m은 3 이상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m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1 곱하기 3이니까 4보다 작잖아요. 근데 3부터 대입하면은 4보다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m은 3 이상. 그리고 m은 홀수라는 식이다. 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1 곱하기 n 플러스 1은 지금 짝수가 돼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m이 홀수가 돼야지 짝수 곱하기 짝수가 돼서 m은 홀수가 돼야 합니다. 여기서도 m을 2k 플러스 1의 걸로 써줬어요. 그걸 또 여기다 대입을 해줄 겁니다. 아니 여기다 그러면은 2k 곱하기 2k 플러스 1이 나와서 아까랑 똑같이 양변을 살아 나눠주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랑 k 플러스 1은 무조건 서로 서죠. 네. 그러니까 이 2n-3 제곱이 k의 약수거나 k 플러스 1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나올 겁니다. 일단 k의 약수인 경우, k의 약수인 경우는 그러면은 k가 2의 n-3제곱 이상이 돼야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k 플러스 1은 n 이상 n 이하라는 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k가 2의 n-3제곱 이상이라 했잖아요. k가 2의 n-3제곱 이상. 네. 그러면은 n은 k 플러스 1 이상이 되겠죠. 두 개 같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 부등식을 모두 합하면 이런 식이 납니다. 두 번째 경우 볼게요. k 플러스 1의 약수가 2n 마이너스 3제곱인 경우. 여기서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이 2n 마이너스 3제곱 이상이니까 n이 k 이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k 플러스 1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이 두 식에서 k 플러스 1에 대해 정리를 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똑같네요. 범위가 수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n 플러스 1은 2의 n-3제곱 이상이 성립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n이 6 이상인 경우부터 이 부등호가 바뀌어요. n에다 6을 대입을 해보면 네. 8이 나오고 여긴 7이 나오니까 안 맞네요. 커질수록 얘는 2가 커지는데 얘는 1씩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얘가 더 6 이상부터는 계속 얘가 커지니까 6 이하 그러면은 2, 3, 5, 2, 3, 4, 5네요. 아까 얘는 1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2, 3, 4, 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 3, 4, 5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짜 완전 제곱수가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n이 2일 때는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5가 나오고요. 3을 대입을 해주면 13이 나오고 4를 대입해주면 33이 나오고 5를 대입해주면 81이 나오네요. 완전 제곱수가 되니까 얘는 5입니다. 이 문제는 3 곱하기 2 m제곱 플러스 1이 n제곱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쌍인 m,n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 1을 이항시켜서 3 곱하기 2의 m제곱은 n-1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타냈습니다. 그때 이 두 개 곱하기 짝수여야 되니까 n이 만약에 짝수면 홀수 곱하기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여서 홀수가 되고 n이 홀수여야 짝수 곱하기 짝수가 되기 때문에 n은 홀수라 2k 플러스 1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3 곱하기 2의 m제곱은 2k 곱하기 2k 플러스 2고 그래서 얘를 4로 묶어줬을 때 얘가 4 곱하기 k 플러스 1이기 4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양변을 4로 나눠주면 3 곱하기 2의 n-2제곱 곱하기 n-2제곱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랬을 때 두 수의 곱이 3 곱하기 2n-2제곱꼴로
꼴이 되는 형태를 보면 m,n이 3,5나 4,7인 경우에 가능해서 이 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37이 완전 제곱수가 되는 양의 정수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은 이걸 값을 m제곱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지금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4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948은 948은 여기에도 2를 곱해서 4n제곱이니까 2m의 제곱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2m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39는 2m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2m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수를 이항을 시켜서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곱하기 2m 플러스 3 플러스 2n은 939라고 나타내줬습니다. 그랬을 때 939는 3 곱하기 313이라는 수수와 수수의 곱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의 a, 2n 플러스 3 플러스 2m을 b로 놓으면 n의 값은 2분의 2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고 n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플러스 b죠. 그러면 여기서 2n은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이거 두 개 더했을 때고요. 그래서 n을 2로 나눠주면 n의 값은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이 a랑 b는 3 곱하기 313을 한 값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b가 1,939, 3,313, 313,3, 939,1인 경우가 되겠죠. 그랬을 때 가능한 경우가 1,939랑 3,313인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랑 b의 순서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각각 여기 넣어주면은 n의 값이 233이랑 76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2n-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2n-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이 완전 제곱수라 m제곱으로 났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1을 이항시켜서 2n-1제곱 곱하기 n을 n-1 곱하기 n 플러스 1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n의 값이 1이면은 얘 전체가 1이 되니까 얘를 두 개 곱해서 1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n의 값은 1이 아니고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n이 2 이상이면 대입을 시켰을 때 n-1 곱하기 n 플러스 1은 4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 m은 2를 대입했을 때 4 이상이 안 되니까 3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2의 배수가 돼야 돼서 m이 항상 홀수여야 가능해요. 그래서 m의 값을 2k 플러스 1로 놨고요. 그러면 2의 n-1제곱 곱하기 n은 2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k 곱하기 2k 플러스 2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또 4로 나누면 2의 n-3제곱 곱하기 n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2의 n-3제곱은 k의 약수가 되거나 아니면 k 플러스 1의 약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로 나누면, 첫 번째 경우에는 이게 약수니까 2의 n-3제곱이 k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럼 k 플러스 1은 n 이하가 돼야겠죠. 여기 있는 이 식에서. 그러면 그냥 k는 항상 k 플러스 1보다 작고, 그랬을 때 2의 n-3제곱이 n 이하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경우 2의 n-3제곱이 k 플러스 1 이하인 경우, 그리고 여기 있는 식에서 k는 n 이하가 나와요. 그러면 2의 n-3제곱은 k 플러스 1 이하고, 이때 k 플러스 1은 여기 1 더해주면 n 플러스 1 이하니까 여기 전체 식에서 2의 n-3제곱은 n 플러스 1 이하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합치면 k 플러스 1은 2n 마이너스 3제곱 이상 n 플러스 1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n에 6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가 8이 되고 7이 돼서
해서 그때부터 만족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1을 제외한 2, 3, 4, 5가 가능해서 이게 완전 제곱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입을 각각 해주면 얘는 5, 13, 33, 81이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건 81밖에 없어서 n의 값이 5가 됩니다. 한 개씩 더 합시다. 여기죠. 안 나와? 아, 이어서 하는 거죠? 아, 6이 다 나왔는데. 6이 또 있다. 뭐야 이거? 되게 싫었는데요. 밑에 못 남네요. 지우고 싶은 욕구가 많이 나죠. 그래도 저기야.
준비하는 거 없다. 합시다. 번호 순으로. 사장님 한 분. 이 문제는 완전 제곱수의 1의 자릿수가 0, 1, 4, 5, 6, 9만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고요. 일단은 A의 값을 10n 플러스 5로 놨고요. 5는 0부터 9까지겠죠. 왜냐면 1의 자릿수니까. 그랬을 때 완전 제곱수니까 제곱하는 수로 나타내줄 거예요. 그럼 A제곱은 10n 플러스 5의 제곱이니까 100n 제곱 플러스 20n 플러스 5의 제곱이라서 10으로 묶어주면 바로 안에 10n 제곱 플러스 2n이 들어가요. 결국 이 제곱에 더해준 거니까 이때 A제곱의 1의 자릿수는 여기에 10으로 묶여서 나타내줬으니까 여기 뒤에 있는 얼제곱의 1의 자릿수로 가겠죠.
이랬을 때 올제곱의 1의 자릿수로 가능한 게 지금 0부터 9까지니까 0, 1, 4, 5, 6, 9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의 자릿수가 6개의 수만 가능합니다. 네, R 제곱이 네, 요거 이수요. 0부터 9까지 자연수. 아, 네. 아. 어느 지역에서 1의 자릿수가 0, 1, 4, 5, 9가 변된다는 걸 증명한 문제고요. A를 C면 플러스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R이 1의 자릿수니까 R은 0부터 9까지입니다. 이때 A 제곱을 해주면은 100인 제곱 플러스 20인 R 플러스 R 제곱이 나와요. 시험을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즉 A 제곱의 1의 자릿수는 R 제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0부터 9 사이에 있는 수의 제곱의 1의 자릿수겠죠. 그럼 다 구해주면 0, 1, 4, 5, 6, 9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증명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식을 만족을 해요. 세 자릿수 x, y, g의 루트를 씌운 게 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g 세제곱 을 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 자릿수 x, y, g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x, y, g에다가 근호를 씌웠는데 어떤 정수들의 곱이 정수들의 합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x, y, g는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n의 범위가 10 이상 31 이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n 제곱 했을 때 세제일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부터 31까지. 그러면은 g는 3 이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결국 n 제곱이 xy니까 조건을 씌운 거는 n이가 나오겠죠. 얘는 n이겠죠. n의 범위가 10 이상 31 이하니까 g가 4인 걸 대입을 해보면 얘는 이미 64가 돼버리니까 이 범위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g는 3 이하입니다. 그런데 g는 0, 1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제곱수의 1의 자릿수가 아까 0 또는 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0, 1, 4, 5, 6, 9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0과 3 사이에 완전 제곱수의 1의 자릿수는 0과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g는 0 또는 1입니다. 지금 0인 경우에는 g가 0인 경우에는 n제곱 했을 때 1의 자릿수가 0인 수가 나오려면은 n은 1의 자릿수가 0인 어떤 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n은 10 또는 20 또는 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xy는 각각 100, 400, 900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서 x는 1, xyz는 각각 1, 0, 0, 4, 0, 0, 9, 0, 0이잖아요. 그런데 n이 10일 때 여기다가 1, 0, 0 대입을 해주면 얘는 10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4, 0, 0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도 4가 나오니까 20이 아니잖아요. 안 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g가 0일 때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g가 1일 때는 n은 제곱을 했을 때 1의 자릿수가 1이 나오기 때문에 1의 자릿수가 1이거나 9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의 자릿수가 9인 경우를 볼게요. 그러면 n의 1의 자릿수가 9니까 n은 이 범위에서 19 또는 29가 나와요. 그런데 위와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해줬어요. n의 제곱을 구하고 이렇게 구해가지고
x, y, z에 대응하는 수를 여기다 넣는데 안 된대요. 이거는 A1의 형태, 즉 1의 자릿수가 1인 형태 보면은 11, 21, 31에서 21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21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n제곱의 값이 441이 나요. x, y, z 구하라고 했잖아요. n제곱이 x, y, z니까 다음은 441입니다. 이 문제는 세자릿수 x, y, z가 있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 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세제곱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세자릿수 x, y, z를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이게 제곱수 여기 있는 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은 제곱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n제곱은 세자릿수 x, y, z라고 나타냈을 때 지금 이 세자릿수니까 n의 값으로 가능한 게 10부터 31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n제곱의 마지막 자릿수 1의 자릿수 위치를 보면은 이게 제곱수니까 g의 값으로 가능한 값들을 봐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g가 3 이하가 나와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대입을 해줬을 때 n이 10 이상 30일 이하면 이걸로 나오는 게 n인데 만약에 n에 4가 들어간다면 64가 돼버리니까 이 수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g의 값은 3 이하여야 돼요. 근데 g가 제곱수의 1의 자릿수니까 g로 가능한 건 0 또는 1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가 0인 경우에는 n으로 가능한 게 10, 20, 30만 범위 내에서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자릿수 x, y, z는 100, 400, 900인데 얘를 다 계산을 해줬을 때 이 값은 1, 4, 9로 나와서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첫 번째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g가 1인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 자릿수가 1이니까 n은 1의 자릿수가 1이거나 9인 경우가 가능한데 범위 내에서 n은 19랑 29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19랑 29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지를 봐주면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1의 자릿수가 1인 경우에는 n이 11, 21, 31이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11과 31은 만족을 시킬 수가 없고 21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게 세자릿수 x, y, z잖아요. 그러면 세자릿수 x, y, z 값은 결국에는 n제곱과 같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면 441이 됩니다. 이 문제는요. 완전 제곱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 나는 거를 항상 지금 이게 증명을 하는 건데 n은 홀수랑 짝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2k랑 2k 플러스 1인 경우로 분류를 해줄 거예요. n이 2k인 경우에는 n제곱이 4k제곱이 되니까 모두 4에 대해서 0이랑 합동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고요. n이 2k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제곱을 해줬을 때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니까 모두 4에 대해서 1과 합동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 또는 1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완전 제곱수를 8로 나눈 나머지가 0, 1, 4만 가능하다는 걸 보이는 건데 이번에는 4로 나눈 나머지로 각각 분류를 해줬어요. 나머지가 0, 1, 2, 3인 경우인데 여기서 n제곱이 16k제곱, 16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 16k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4, 16k제곱 플러스 24k 플러스 9가 나와요. 근데 각각의 수를 보면은 이 수는 일단 모두 8에 대해서 8로 딱 나눠 떨어지니까 0이랑 합동이고요. 얘는 여기까지만 8의 배수고 1이 남아서 모두 8에 대해서 1과 합동이 됩니다. 여기 있는 수는 여기까지가 8의 배수고 4가 남아서 모두 8에 대해서 4랑 합동이고 여기 있는 수는 여기 앞에까지가 8의 배수라서 모두 8에 대해서 9와 합동인데 이때 9는 1랑 모두 8에 대해서 합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나머지가 0, 1, 4만 가능하게 됩니다.
나온 2k 플러스 1대 1 제곱시켜주면 4k 제곱은 8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요.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은 8로 나눴을 때 1은 나눠서 떨어지는데 1은 나오니까 나머지 0.1입니다. 그리고 안쪽이고 8로 나누는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4 이걸 증명할 건데 그러면은 8의 기준으로 분류해봤어요. 4k 또는 4k 플러스 1 또는 4k 플러스 2 또는 4k 플러스 3이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해주면 16k 제곱이니까 8로 나뉘면 돼요. 얘를 4k 플러스 1을 적용해주면 이 두 개는 8로 나눠 떨어지고 1은 남으니까 나머지 1이 발생하고요. 얘를 적용을 해주면 얘는 8의 배수 4가 남아요. 그리고 얘를 적용해주면 8의 배수 얘를 8로 나누면 1이 남아지니까 그리고 1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4개 나오지가 않습니다.